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당진과 청양 지역 충남도 의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충남 지역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 선관위는 총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응급 환자가 타시도로 이송되고 있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 인력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진과 청양에서는 충남도 의원을 뽑는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한범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진 일삼동과 고대 성문면이 속한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3선거구.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3명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기우 후보입니다. 제2대 당진시 의원과 11대 충남도 의원을 지냈습니다. 성문간척지 대형 축사 조성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주요 공약으로 교직원 휴양시설 원안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당진에 위치한 학생 수영장을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직원 휴양시설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의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당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현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이자 당진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김진숙 후보도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성문간척지 대형 축사 조성 계획을 가장 먼저 알렸다며 이를 막을 최적임자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돼지 축사 건립 계획을 가장 먼저 당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돼지 축사를 막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김진숙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돼지 축사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무소속 김혜곤 후보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하면 절대 농지와 녹지를 개발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이 많이 들으신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농지, 녹지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도시계획과 같은 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수 없는 좁은 땅들이어서 개발해 주고 싶어서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청양군 선거구는 거대 양당 후보의 2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충남도 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양군 협의회장을 역임한 이정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농촌인력 확보와 의료체계 개선, 재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38%이기 때문에 부족한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충남도와 농협 등과 연계하는 인력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체계 개선입니다. 응급환자 신속 대응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복구 공적 자금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구기수 후보가 나섭니다. 청양군 의회 의장 출신으로 현재 민주평통 청양군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 공동주택 건립과 칠갑산 개발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가칭 충남 청년 공동주택을 유치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도립공원 칠갑산을 힐링의 숲으로 적극 개발하는 등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의원 선거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와 부여군 등 충남 세 곳에선 기초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지난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손평한 충남선관위 홍보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번 총선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점은 무엇인가요? 네, 선거관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개선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전투표 종료 후 선관위 사무실에 사전투표함을 보관을 할 때 투표함 바꿔치기 등 근거 없는 의혹지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제20대 국선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선관위 청사 앞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상시 공개하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는 개표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새롭게 도입한 것입니다. 선거 당일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신분증과 관련된 주의할 점입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진이 첩부되고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할 사항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거법상 선거일인 4월 10일에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전송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말, 전화를 이용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4월 10일 선거일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투표 인증샷과 관련된 것입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은 4월 10일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 인증샷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투표소 안에서는 금지되고요. 특히 기표소 안에서 본인이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투표지를 SNS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어서 위반되니 절대 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주 실시된 제22대 국선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21대 국선보다 4.6%가 높은 31.3%를 기록하여 과거 국선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국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20대 국선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로 인식되어지다 보니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하였고 또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결과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다음은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투표 제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실시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면 내일 본투표에서도 투표율은 역대 국선 대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충남도민 여러분께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평한 충남선관위 홍보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어디서든 쉽게 선거용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선거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데 처리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켜 유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미정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교차로 선거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건물 절반을 뒤덮은 대형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후보의 얼굴이나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 유세를 위한 현수막들이 거리에 내걸리는데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부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두 폐기 처리되는데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잘 썩지도 않는 데다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물론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농업과 공사 현장 등에서 재사용하기도 하지만 쏟아지는 양에 비해 재활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700여 톤,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약 24%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울산 지역의 재활용률은 90%에 달하는가 하면 충남 21%,
대전과 세종은 0%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선거 유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유세나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들을 덜 사용하는 이런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런 게 확산되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 이런 것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선거 홍보물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재활용이 쉬운 현수막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증 응급질환 진료 수용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수술과 진료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또 의료 현장은 급한 수술도 연기되고 응급 환자가 갈 곳이 없어 타시도로 이송되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 인력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 읍내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8일 오후 1시쯤 투숙한 손님이 숨진 것 같다는 업주의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소방서는 객실 내에 숨져 있는 남성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8일 대산항을 모항으로 출발하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운항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9일 시청에서 국제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 여객 터미널 개장과 기관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교통 통제와 세관 검사 등의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미흡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국제 크루즈선 운항으로 최소 3,400여 명이 서산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원활한 출입국 수속을 위해 출국장 보안 검색 장비와 외부 수화물 전용 검색 장비를 추가로 임차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시청에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추진 사업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당진시는 고등학교 신설과 도심 호수공원 조성,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고용 할당제 추진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 서산을 시작으로 당진과 예산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연구원의 오존 경보제 시행 예정 시기보다 8일 앞선 겁니다. 연구원은 기상청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예측한 만큼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존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서산시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건축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기존 13종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3종을 추가로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신규 서비스는 건축 관련 복합 민원 범위 확대와 민원 서류 보완 완료 처리 절차 개선, 착공 신고 구비 서류 간소화 등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2년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매해 3종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청 이은서 선수가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국가대표로 확정됐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창원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화약 서총 50m 소총 3자세에서 1위를 달성해 태극마크를 달게 됐는데요. 이 선수는 국내 랭킹 1위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2개를 포함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세계 랭킹 5위를 달성했습니다.
예, 먼저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남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 제일 공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드립니다. 또 홍성에서 삽교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서 직결 문제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여기에 삽교역 신설이 확정됐지만 삽교 조기 완성과 착공과 완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따라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문제, 여기에 임플란트가 현재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걸 3개까지 확대하는 문제, 여기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이 더불어 잘 살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홍성 군민과 예산 국민이 더 행복한 다 함께 잘 사는 국민들이 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구 증가는 홍성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굉장히 충남 발전을 기업체를 유치하고 예산의 농생명 그리고 그린바이오 직접적으로 통해서 인구 증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홍성 예산을 지방시대 부활, 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홍성 예산 광천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곳 홍성 예산 광천을 찾아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쇼핑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또 다양한 전통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원도심을 부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내포 신도시를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육, 의료,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여 그야말로 이곳에서 자족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명품 카이스트 영재고 등을 영입하고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중견기업 등을 유치한다면 이곳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는 교육도 이곳을 시켜서 외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자족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교육과 의료와 일자리가 만들어진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토록 하여 중견기업들이 이곳에 유치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요. 지방 상생 교통카드를 통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통근자들의 교통비를 대폭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